안녕하세요. 송역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대상포진입니다. 마지막에 대상포진 해결 방법 안내가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헤르페스 영상을 올리고 사촌간인 수두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상포진 영상도 올려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올려야 할 영상이 많아서 순서에서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영상들을 뒤로 미루고 이 대상포진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작년에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연세가 있으신 여약사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이분은 현재 약국은 하고 있지 않고 퇴직하신 상태인데 대상포진으로 2달째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안내드렸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하신 여약사님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를 옮겨보면 이번이 3번째 나타난 대상포진이었대요. 첫 번째는 10년 전쯤에, 두 번째는 4, 5년 전쯤이고 이번이 3번째였다는데요. 지난 4월 2일에 시작해서 지금껏 고생하고 있다 하시니 2달이 넘은 거죠. 2달이 넘어도 낫지 않으니 예전에 저에게 들었던 강의 내용이 생각나서 문의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면역을 높이시고 싶다고요. 이분에게 나타난 처음 증상은 오른쪽 겨드랑이 뒤쪽에 발그레한 발진이 생겼다고 해요. 그때는 대상포진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저 겨드랑이 아래쪽이 붉어지면서 약간 근질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 3주 동안 오른쪽 팔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물집이 한 개, 2개 잡히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물집이 올라온 시점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한 달 후인데요.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물집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대상포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네요. 물집이 올라온 시점이 마침 5월 초 연휴 기간이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집에서 평소 애용하던 쑥뜸을 뜨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후 의원에 가니까 항바이러스제인 바이버 정제를 처방해 주어서 하루에 한 알씩 3번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쑥뜸 주위로 포진은 번져가기 시작했고요. 쑥뜸을 뜬 자리에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기기 시작해서 더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버를 먹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쑥뜸은 그만두었는데 2주가 지나도 포진은 계속 올라오고 차도가 없으니까 의사선생님께서 증상이 너무 심하니 큰 대학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셨답니다. 이분은 대학병원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서 다른 의원에 찾아갔고요. 거기 의사선생님께서는 대학병원까지 갈 증상은 아니라고 처음에는 하루에 1번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간 처방하고 그 일주일 후에는 바이버 약을 하루에 6알로 늘려주셨다고 해요. 이 의원에서 상처 자리를 소독하고 가제와 방수밴드를 붙여주어서 움직이면 편해졌지만 그래도 증상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요. 더 심해지기만 해서 이번에는 한의원에 가셨답니다. 한의원에서는 뜸을 떠서 생긴 화상 자리에 침을 놓아주었고요. 화상으로 생긴 물집과 부종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는데 대상포진 수포는 다시 올라온다고요. 현재는 바이버를 하루에 6알씩 4주째 쓰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외출만 하고 돌아오면 겨드랑이가 벌겋게 성이 나고 수포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대응을 잘 못하셨기 때문인데요. 대상포진도 뇌출혈처럼 골든타임이 있어서 포진이 나타난 지 72시간 내에 대응을 하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처음 증상이 나타날 때 이분처럼 대상포진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포진이 나중에야 올라오거든요. 어찌되었던 대상포진은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분도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것이고요. 그 면역기능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그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크게 독소 해독과 유해 미생물 청소인데 이분이 저에게 강의를 들을 당시에도 본인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기생충 청소와 장누수 개선을 해야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약국도 안 하는 데다가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
강의를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대상포진 증상이 2달째 낫질 않고 더 심해져 가니까 독한 약을 오래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들었던 강의 내용이 생각나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에게는 통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대상포진을 앓는 분들은 너무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신경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그 통증은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고요.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파괴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대상포진과 입술포진에 해당하는 단순포진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입술포진이 헤르페스 심플렉스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로서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합니다. 보통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여서 한번 어린 시절에 수두를 앓은 분들의 신경절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살고 있다가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두 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기 시작한 2005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몸 안에 수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의 바이러스 해결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같지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성상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단순포진은 약간의 면역력 저하에서 나타난다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한참 더 떨어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주로 노령자, 당뇨, 고혈압이신 분이나 암 환자에게 잘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20% 가까이나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젊은이들의 면역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사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안타까움 속에 아래와 같은 해결 방법을 권유드렸는데요. 즉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방법인데 기생충 청소, 장누수 개선, 간 청소, 물요법, 임파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식생활 개선 등의 방법입니다. 결국 면역 기능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들인데요. 전에 헤르페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헤르페스의 원인으로 기생충, 곰팡이균 감염 음식, 아말감에서 흘러나오는 수은 독소를 이야기했었고요. 헤르페스 졸업하기 영상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조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몸 안에 기생충이 있을 때, 그리고 장점막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우리 몸에는 지속적으로 독소가 생겨나고요. 간에서 그 독소 해독을 해야 하는데 담도가 막혀서 담즙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독소가 간에 잔뜩 쌓여 있으므로 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간 청소 외에도 그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물요법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로 몸 안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고 독소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차단하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미생물을 청소한 것인데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헤르페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과 헤르페스 졸업하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대상포진이 단순포진과 좀 다른 점이 임파순환 개선이 중요해진다는 건데요. 면역 기능이 이렇게 더 떨어져 있는 분들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에 임파순환이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증거가 수포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문제가 되는 증상들을 예를 들면 부종이라든지 물혹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임파내로 순환해야 되는 임파액이 순환이 안 됨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간청소나 물요법은 근본적으로 임파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 방법이 걷기이고요. 그 다음은 발목 펌프 운동 등으로 정맥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들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니까 대상포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약사님에게도 이번에 대상포진이 발생할 때 무슨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냐고 질문했더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상포진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약사님처럼 자신이 알고 넘어가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억압하고 누르면서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야기하고 싶은 항목들은 더 있지만
의미 있게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항목으로 식생활 개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체질을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을 피해야 할 것인데요. 일반 세균들도 그렇지만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체액이 산성화된 환경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여러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인데요. 설탕 등의 당분 과잉과 흰쌀밥, 빵, 면 등의 밀가루 음식, 과도한 육류, 기름에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을 끊어야 하고요. 자연에서 얻은 유기농 채소와 현미 등의 통곡식, 생선과 견과류 등이 권장할 음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위 사항들은 현재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분들보다도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싶은 분,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 중인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방법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지만 단순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천연 식품을 안내하는데요. 바로 마늘과 금은화입니다. 마늘과 금은화는 저도 즐겨 사용하는 식품인데 둘 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으므로 구워서 하루에 몇 쪽씩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양을 드시면 좋겠고요. 금은화는 청열 해독, 즉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내는 작용이 있는 천연 약초입니다. 보통 인동초라는 꽃을 말려서 활용을 하는 건데 일반 건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이 금은화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좋은데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화를 물에 한번 헹궈서 물 1리터에 20g 정도를 넣고 끓이시면 시래기 삶는 듯한 냄새가 나는데요. 약한 불에 살짝 5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끓여서 식힌 다음에 차로 드시면 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 복용은 하지 마시고요. 임산부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현재 헤르페스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금은화 삶은 물을 차처럼 하루에 3, 4회 종이컵에 한 4분의 3 정도씩을 마시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구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겠지요.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역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과 비타민 B군을 추가해서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영상을 계속 보실 예정이라면 구독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